이번 시간에는 그 설비 진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단 기법인 진동법에서 사용하는 진동 측정용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센서의 종류로는요, 이게 변이형 센서, 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진폭 표시의 파라미터의 변이의 속도 그리고 가속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이형 센서, 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진동 센서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냐, 비접촉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접촉형에는 이제 가속도 검출하는 가속도 검출 센서, 속도 검출 센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변이 검출형만 비접촉식입니다. 가속도 검출형에는 이제 앞전형, 스트레인 게이지형, 서브형이 있고요. 속도 검출로는 동전형 센서가 있습니다. 자, 변이 검출형에는 와전류형, 용량형, 그리고 전자광학형, 홀소자형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접촉형과 비접촉형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변이형은 비접촉형, 로 이제 와전류형과 용량형, 전자광학형 등의 센서를 이용하고요. 자, 회전축 감시, 편심의 축 방향 움직임 등 회전계의 정밀 진단에 적합합니다. 기어, 베어링 축 진동 등에도 이용이 됩니다. 속도 센서는 접촉형이었죠. 접촉형으로 이제 동전형 센서를 이용하는데요. 동전 센서는 출력 특성이 좋고 사용하기 쉬우므로 및 집안 진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실 구조 진동 측정에 이용하고요. 주로 10Hz에서 1kHz, 그러니까 1000Hz죠. 1000Hz 사이의 주파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가속도 센서도 속도 센서와 마찬가지로 접촉형이고요. 자, 앞전형 센서를 이용하고요. 자, 설비의 결함 원인 분석 시 이용합니다. 소형 경량화 가능하고 사용 온도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전자유도에 의해서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 그러니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한 동전형이 속한 이 속도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형 센서는요, 자, 이렇게 참고 부분에 보시면 동전 속도 센서의 측정 원리가 나와 있는데, 우선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의 유도에 의해서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의 크기는 이 회로의 쇄교하는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전력의 크기, 쇄교하는 자속, 비례한다는 이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한 이제 측정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 센서에서 쓰이는 그 앞전형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전형 센서, 앞전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 앞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앞전체에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에 비례하는 전하가 발생한다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진동 센서의 종류에서 변이 센서, 속도 센서, 가속 센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접촉과 비접촉형으로 나눴을 때는 이 변이형 센서는 비접촉형, 그리고 속도 센서와 가속도 센서는 접촉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의 그 범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1kHz 이상일 때는 가속도 센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10에서 1kHz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가속도 센서나 속도 센서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가속도 센서에서 이 가속도 센서를 어떻게 부착하냐에 따라서 이제 특성이 다 각가지 있겠죠. 우선 나사 고정입니다. 나사 고정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자, 밀랍 고정, 마그네틱 고정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우선 나사 고정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주파수 응답 범위를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먼지, 습기,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 시에 구조물에 탭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소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나사 고정은 가속도계 이동 및 고정 시간이 좀 깁니다. 나사를 고정하려면 우선 탭 작업을 해야 되고 나사를 박아야겠죠. 그래서 이 센서를 이동하거나 고정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폭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 주파수 영향이 굉장히 넓고 정확도 및 안전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와 습기는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접착성 있는 게 좀 떨어지겠죠. 고정할 때 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고온에서는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센서 제거 시에 에폭시가 남는다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밀랍 고정인데요. 고정 및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장기적 안전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이 밀랍 고정은 온도에 민감하다는 거, 이거 기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용 후 구조물의 접착면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을 뚫을 수 없을 때 보통 이용을 하고요. 이 밀랍 고정은 주파수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고 그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40도 미만에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그네틱 고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속도계 고정 및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작은 구조물은 자석의 질량 효과가 크고요. 습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원지와 고온으로 접착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고정은 이렇게 자성이 있는 곳에 이렇게 붙이는 그 원리가 되겠죠. 마그네틱 고정은.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설비의 그 철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고정은 굉장히 이동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보정 기능사 도형상 문제나 그 설비보정 기사 도형상 문제 필답형으로 자주 나오고요. 기계정비 산업기사에는 필기에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렴 고정은 이제 정기적으로 전용돼야 하는 곳에 사용을 하고요. 손고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 주파수 영향이 굉장히 좁고 그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손으로 고정하게 되면 이제 고정하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측정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손 고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파수 응답 범위를 높은 걸 얻을 수 있는 것, 나사 고정, 밀랍 고정, 마그네틱 고정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진동 센서의 종류가 아닌 것. 우선 파라미터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변위 검출형은 비접촉이었습니다. 비접촉. 그리고 속도, 가속도 검출형이 있었죠. 이것들은 다 접촉식 센서였습니다. 진동 센서의 종류가 아닌 것, 고주파 검출형 센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고정 방법 중에 주파수 영역이 넓고 정확도가 가장 좋은 것은 나사 고정이 되겠고요. 자, 에폭시 시멘트 그 고정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다고 했으므로 나사 고정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진동 센서를 이제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축이 돌출되어 있으나 플렉시블 로터 베어링 시스템은 변이 센서를 이용을 합니다. 이 변이 센서는 이제 속도 센서와 가속도 센서와는 달리 비접촉식이라고 그랬죠. 이 비접촉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돌출되거나 이렇게 한 접촉할 때 그 닿는 면적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센싱하는 좀 이렇게 그
신호가 좀 약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돌출되어 있지 않는 축이나 기어박스 내의 축은 접촉이 가능하니까요. 그 속도 센서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로또 베어링 시스템이 강성일 때에는 속도 센서나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파수 영역이 관계가 있는데요. 자, 10에서 1kHz 정도 범위면 속도 센서나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진동 센서는 주파수가 여기 나오네요. 1kHz 이상일 때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고요. 1kHz 미만 10kHz가 아닌 10Hz 이상일 경우에는 속도 센서나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합니다. 기계 설비 진동을 측정할 때는 진동 센서는 베어링 하우징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진동 센서의 영향입니다. 자, 진동 센서 영향. 자,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온도가 급변을 하게 되면 가속도계 출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자, 마찰 전기 잡음입니다. 자, 케이블 진동이니까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감싸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케이블 진동이 내부 철망으로 가게 되는데 이 내부 철망이 내부 절연체로부터 자, 벗어나게 되면 이 철망이 있는데 이 철망이 내부 절연체 사이에 전기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음을 나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자, 환경 조건의 영향은요. 기계부 응력 상태 그리고 습기 음향이나 내식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겠죠. 이런 것들이 진동 센서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FT 분석기입니다. 이 FFT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FFT라고 하는 것은 Fast, Free, Transform, 알고리즘입니다. 고속 프리의 변환이라는 것인데요. 이 FFT 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 영역 표시 및 그 신호로부터 나오는 특징적인 선분을 각 주파수마다 레벨로 분해하고 표시하는 주파수 영역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기어 베어링 및 축 등으로부터 검출된 시간 영역의 그 여러 진동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하는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트랜스폼이라는 변환이죠. 왜 변환을 해줄까요? 변환을 해주지 않으면 정확한 그 수치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주파수마다 이렇게 레벨로 분해해서 영역도 표시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속 풀이의 변환 FFT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이 FFT 분석기는요. 함수의 근사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의미의 입력 신호를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주기함수의 힘으로 분해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FT 분석기에서 시간 영역을 표시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시간 영역을 표시하는 것은 이제 신호의 진폭이 시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가를 하는 표시 방법이 되겠고요. 이 FFT 분석이라고 하는 시간 영역 표시뿐만 아니라 주파수의 영역도 나타내는 것을 FFT 분석기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영역만 따진다고 하면은 보통 기계진동 해석을 할 때 오실로스코프라는 측정기를 사용해서 진동 현상을 관측하는데요. 보통 이것은 시간의
영역만 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FFT 그 고속 풀이에 변환 분석의 특징으로는요, 애리에이싱 현상이 있습니다. 또 시간 윈도가 있고요. 자, 피켓 펜스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자, 애리에이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파수의 반환 현상인데요. 어떤 최고 입력 주파수를 설정했을 때 이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을 가진 신호를 입력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리에이싱 현상을 방지하는 애리에이싱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애리에이싱 그 안티 애리에이싱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좀 중간중간 좀 자잘자잘한 그 주파수들도 다 됐던 것들을 이제 안티 애리에이싱 그 필터를 통해서 이런 자잘한 그런 주파수 영역들을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안티 애리에이싱 그 현상 나타내는 안티 애리에이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한정된 길이의 데이터에 대해서 타임 레코드라고 하는 한정된 길이의 시간 데이터만을 인출해서 이것을 입력의 샘플 블록으로 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재사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이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샘플링. 자, 우선 데이터가 무한정으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샘플을 빼야겠죠. 그래서 샘플을 빼오는데 이 시간을 이제 타임 레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타임 레코드. 그래서 이것을 빼와 샘플링을 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것을 시간 윈도우라고 하고요. 피켓 펜스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을 분리해서 샘플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이제 피켓 펜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이렇게 시간 윈도우 처리해서 타임 레코드로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 하게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한 오차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 인접 필터 특성과의 중복 정도에 따라서 이제 피켓 펜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샘플링에 대한 그 오차가 별로 나지 않기 위해서 그 오차 범위를 되게 줄이기 위해서는 자, 인접 필터의 그 중복이 좀 많이 되게끔 자, 중복이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오차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진동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센서 종류라든지 영향 그리고 진동에 관련된 용어 이런 것들 꼭 숙지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